지금 봐라. 지금 이런 상황들 보면은 지금 정부 여당이나 이 정권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냐 저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진상 때도 재판 준비 철저히 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검찰에 자신 있으면 그거 전체 그 메모해놓은 거 다 그대로 내놓으면은 아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한 건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이재명 당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면 다음에 이재명이 되겠지 이렇게 가면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적인 사담이에요 그야. 다음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진상과 지금 김용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일단 어제 이 대표는 내가 가족을 두고 어딜 도망가냐, 내가 구속이 필요한가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 검찰의 생각은 180도 달랐습니다.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 대장동 수사 초기에는 대장동 일당에게, 그러니까 정확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정진상, 김용 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휴대전화를 버리라 혹은 태백산맥가 숨어라, 상한 음식 먹어라 뭐 등등 기억나시죠? 황무성 전 사장도 사퇴 종용 폭로에 항의 문자도 보냈고, 알려지기로는 그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의 개인 컴퓨터에 초기화 정황도 있고, 가장 그 검찰이 방점을 찍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정성호 의원이 이 두 최측근을 만나서 특별 변호한 부분. 이 부분은 뭐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저희 뉴스탑타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영장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알려지기로는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라고 정성호 의원이 뭐 사담 정도다, 통상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내용에는 정진상 등에게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알겠죠? 라고 하는 등 회유한 정황이 있다. 이게 영장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정성호 의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은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오래된 사이에 굳이 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이 이 특별면을 통해서 저런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식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보면 지금 정진상, 김용은 지금 구속되어 있어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징역을 몇 년 살아야 될지 불안한 상황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그러고 친명의 자장이라고 이해하는 정성호 의원이 와서 저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신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너 조금만 고생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다 사면 해줄 거야. 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제 해석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야기가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증거인멸의 시도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아마 이 이야기를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사실들을 공개한 이유는 결국은,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증거인멸 또는 또 이제 그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특정해서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내가 무슨 뭐 하는데 증거인멸 할 거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정황들을 보면 결정적 증인, 즉 지금 보면 정진상 씨가 이 가장 중요한 고리지 않습니까? 그럼 정진상 씨가 흔들리고 있다, 이화영 씨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서 정성호 의원이 조금만 참아, 우리가 저 대통령 되면 다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당사자들한테는 저렇게 회유로 들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찰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뭐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판사한테 한번 판단을 받아보시죠. 과연 이게 증거인멸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가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가타부타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니 지금 뭐 논쟁 자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화면을 제가 볼게요. 이게 구속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이고 지난번에 정 의원이 해명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게 최초의 회유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정성호 의원 본인이 혹은 민주당 인사들은 아 이거 뭐 알리바이를 만들라 혹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 이거는 사실 앞뒤 맥락을 좀 잘라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진 거다.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영장에 봤을 때 검찰이 특별면회했을 때 이 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너가 결정적인 증거만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발언이 당연히 그냥 듣기에 따라서는 그 회유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일단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분명히 뭐 정성호 의원이 했던 발언들을 이제 따놓은 것을 본다면 저 얘기가 좀 더 맞는 방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 검찰이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은 분명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증거인멸 우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적 증거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거쳐서 이미 검찰이 확보를 했을 것이므로 물적 증거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에게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인멸하기는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증거 인멸 우려만 두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결국에는 인적 증거 인멸 우려는 관련자들에게 뭐 입을 맞추거나 뭐 영향력을 행사해서 증언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우려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 저 말 자체가 회유의 정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뭐 다르게 다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만약 저게 회유의 정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정성호 의원이 교도관이 뭐 녹음을 하거나 다 적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회유할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그 같고요. 반대로 그러면 왜 알면서도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변호사 접견을 하게 된다면 녹음이 되거나 또는 뭐 적거나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 접견이 되는 것인데 굳이 정성호 의원이 찾아가서 이렇게 다 기록도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저렇게 회유를 한다는 게 사실상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저런 말 자체도 회유한 정황으로 불리하게 지금 작용되고 있는 마당에 예. 이재명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러면 증거인멸이 그러면 확보가 되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를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하면 증거인멸이 되고 이것도 저는 사실상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성호 의원의 저 발언만으로 바로 증거인멸 우려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취지는 알겠는데 저도 법을 다루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하면 증거인멸 안 하고 신병을 확보하면 신병을 확보 안 하면 증거인멸 하냐 뭐 이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그만큼 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차고 넘친다. 이걸 검찰이 강조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170페이지에 대한 영장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는데 사실 검찰이 어제 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의혹 말고도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함께 묶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과거 성남FC가 부도 위기에 몰리니까 위기감을 느낀 이재명 당시 시장이 기업 현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고 그게 한 133억 원 정도인가요? 이것도 뇌물이라는 건데요. 구장처장. 네. 구속영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도 그 방송 직전까지 뉴스를 보고 왔는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은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다. 우리 성남FC가 지금 어려우니까 후원하면 네이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시 네이버 임원이었던 현 윤영찬 의원을 연결고리를 해서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이게 뇌물이다. 이게 영장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은 후원금을 냈다는 것까지만 나왔는데 이번 그 구속영장 청구 그 서에는 어떻게 후원금을 거뒀는지, 누가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이런 이제 정황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특히 이 네이버가 이 사옥을 증축할 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를 그 매개로 해서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정황이 네이버 당시 이사였던 윤영찬 의원과 또 중간에 매개로 김태년 의원을 통해서 그런 후원금을 요청한 사실이 구속영장에 이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단순히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시장의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요청에 따라서 또는 사실상의 강요에 의해서 후원금을 내게 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었더라고요. 뭐 물론 지금 당사자들은 이거에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사실은 그들의 주장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김근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네. 그 이재명 대표 측은 광고비라고 하고 있거든요. 후원금이 아니라, 후원금 명목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한 장 광고를 준 거다, 성남 FC에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영장에는 이 대표가 직접 그 금액까지 요구했다, 각 기업들에게. 이렇게 좀 적시가 돼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됐던 혐의로서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제3자 뇌물입니까? 아니십니까? 그 제3자 뇌물죄를 똑같이 적용해서 이제 성남 FC 후원금 문제를 혐의가 있는 걸로 해서 뇌물죄로 지금 공소장에 구속영장에 제기를 한 건데요. 제3자 뇌물은 딱 두 가지의 전제 조건 아닙니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나온 것처럼 네이버, 그다음에 차병원, 그다음에 두산건설 같은 경우 성남시 관내에 자기 사옥이 있으면서 건설과 또 리모델링과 용적률과 관련돼서 굉장히 절실한 그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청탁을 전부 다 알고 그걸 들어주는 대가로 이재명 시장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성남FC에게 돈을 줬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고요. 이것은 뭐냐면 새롭게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사항에 나타난 것에 따르면 네이버에서는 50억 정도의 구단 운영자금, 그러니까 구단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남FC를 시민의 구단을 만들었다고 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업적을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그렇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단 운영자금 50억을 네이버한테 받는 조건으로 네이버에게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내용이 영장에 청구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오고 갔을 때 대가를 제3자에게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입증만 하면 제3자 뇌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똑같은 논리로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검찰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에 구속영장에 청구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이 대표가 나섰다, 영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남시가 특혜를 봐줄 테니까 후원금 명목으로 내라, 이거를 이 대표가 직접 얘기했고 그거를 133억으로 책정해서 검찰은 그걸 다 모든 걸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의혹의 당사자 중에 한 명 윤영찬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일단 설명과 해명을 했거든요. 그 반론도 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전국에 있는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에게 20페이지 정도 분량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윤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위해서만 쓸 권력을 정적 탄압에 악용하는 정권의 말로는 분명합니다. 윤 정권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좀뭐 급하게 부탁드려서 대통령실에서 잠깐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미안합니다. 오늘 그만합시다. 아무래도 사실 민주당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좀 답답할 거 아니에요. 뉴스에선 연일 의혹이 폭로되고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으니까. 20페이지 정도의 반박자를 돌리면서 조목조목 본인도 법적인 반박을 또 당원들에게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자료가 나와서 그것들을 이제 당에서는 많이 돌려들 봤는데요. 예. 특히 이제 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단 무고함을 잘 담아냈습니다. 특히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구속의 사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범죄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 큰 두 줄기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뭐 일단 이렇다 할 만한 물적 증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궁박한 처지에 처해 있는 그 대장동 일당들이나 또는 공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번복된 진술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부분도 다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장동 사업에 관해서도 이 사업 자체가 왜 재가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목조목 담았고 그동안 그 앞서서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계속 밝혀왔던 입장에서 조금 더 살을 붙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대장동이라는 사업 자체가 배임의 고의가 아니라 그
정책적인 고도의 정책 판단에 따른 성남시장으로서의 정책 판단이었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검찰이 무리하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탄압을 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제 뭐 2위, 5위를 쭉 만나보니까 실제로 검찰은 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꽤 큰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정성호 의원의 저 결정적인 증거 없다고 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 앞으로도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일단 이 주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